이 싸움에서 김유신의 공이 많았다. 이에 당나라 고종이 그것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 그를 포상하고 칭찬하였다.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김유신, 김인문, 김양도 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는 명을 받았다. 지금 백제의 땅을 얻었으니 공들에게 나누어 주어 시급으로 삼게 하여 그 공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어떻느냐? 김유신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대장군이 고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 임금의 기대에 부응해 우리나라의 원수를 갚아주었다. 우리 임금과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기뻐서 손뼉치느라 다른 계를이 없는데 우리들만 유독 내려주는 것을 받아 스스로 이롭게 한다면 그것이 어찌 의롭다고 하겠느냐. 김유신이 끝내 땅을 받지 않았다. 당나라 사람들은 이미 백제를 멸망시키자 사비의 언덕에 진영을 설치하고 신라를 침략하려고 엄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신라의 19대 태종무열왕이 이를 알고서 군신들을 불러 대책을 물었다. 다미공이 나아가 말하였다.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백제 사람인 것처럼 속이게 하여 그들의 옷을 입히고 마치 저거 무리인 양 행동하도록 한다면 당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들과 싸운다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유신이 말하였다. 이 말은 취할만 하니 청컨대 이를 따르라. 태종무열왕이 말하였다. 당군은 우리를 위해 적을 섬멸하였는데 도리어 그들과 싸운다면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김유신이 말하였다. 개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이다. 어찌 어려움을 만났는데 스스로 구하려 하지 않겠느냐? 청컨대 대왕은 이를 허락하라. 당나라 사람들이 염탐하여 우리가 당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고는 백제 왕과 신하 93명, 군사 2만 명을 붙잡아 660년 9월 3일에 사비에서 배를 띄어 돌아갔다. 낭장 유인원 등을 남겨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소정방이 이었고 포로를 바치니 당나라 고종이 그를 위로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신라는 정벌하지 않은 것이냐? 소정방이 말하였다.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을 섬기기를 마치 아버지나 형처럼 한다. 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다. 태종무열왕 8년 661년 봄에 왕이 백제의 잔여 세력이 아직 남아 있으니 없애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찬, 품일, 소판, 문왕, 대하찬, 양도 등을 장군으로 삼아 가서 그들을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다시 이찬, 험순, 진험, 천존, 소판, 죽지 등을 보내 군사들을 돕게 하였다.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의 정예군이 모두 백제에 있으니 나란히 비어있어 공격할 만하다고 하면서 군사를 출동시켜 수륙으로 동시에 진격하여 북한 산성을 에워쌌다.
고구려는 그 서쪽에 진영을 두고 말갈은 그 동쪽에 주둔하면서 열흘 동안 공격하니 성안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갑자기 큰 별이 저거 진영에 떨어지고 또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자 적들이 의아해하며 놀라 에워쌌던 것을 풀고 달아났다. 이전에 김유신은 적이 성을 에워쌌음을 듣고 말하길 사람의 힘이 이미 다했으니 하느님의 도움을 청해야겠구나 라고 하고는 절에 가서 제단을 세우고 기도드렸다. 때마침 하늘에서 변이가 일어나니 모두가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김유신이 일찍이 추석날 밤에 자제들을 거느리고 대문 밖에 서 있는데 문득 서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다. 김유신은 고구려 첩자임을 알아차리고는 그를 불러 앞으로 오게 하고 말하길 자네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김유신은 두려워할 것 없다. 다만 사실대로 이야기하거라 라고 말하였으나 여전히 말이 없었다. 김유신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 국왕께서는 위로는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아 백성들은 흔쾌히 모두 자신이 맡은 일을 즐기고 있다. 지금 자네가 그것을 보았으니 돌아가서 자네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거라 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를 위로하여 보내니 고구려인들이 이를 듣고 말하길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김유신이 재상으로 있으니 가볍게 여길 수 없구나 라고 하였다. 문무왕 1년 661년 6월에 당나라 고종이 장군 소정방 등을 보내 고구려를 정벌케 하였다.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고 있던 김인무는 명을 받고 돌아와 출병기일을 알리고 아울러 신라도 출병하여 함께 정벌해야 함을 일러주었다. 이에 문무왕은 김유신, 인문, 문운 등을 거느리고 크게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로 향하다가 남천주에 행차하게 되었다. 백제의 옛 영역에 주둔하고 있던 유인원은 군사를 거느리고 사비에서 배를 띄어 해포에 이르러 배에서 내렸으며 또한 남천주에 진영을 설치하였다. 이때 해당 일을 맡은 관리가 알렸다. 앞길에 백제의 남은 적들이 옹산성에 주둔하며 길을 막고 있으니 곧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이에 김유신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아가 성을 에워싸고는 사람을 시켜 성 아래에 가까이 가게 하여 적장에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너희 나라는 공손하지 않아 큰 나라의 토벌을 받은 것이니 명을 따르는 자는 상을 내리고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홀로 고립된 성을 지켜 무엇을 하고자 함이더냐? 마침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니 차라리 나와서 항복하면 비단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부귀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적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비록 작은 성이지만 무기와 식량이 모두 충분하고 군사들이 의롭고 용맹하니 차라리 싸우다 죽을지언정 맹세코 살아서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유신이 웃으며 말하였다.
궁지에 몰린 새와 공경에 처한 짐승도 오히려 스스로를 구할 줄 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이에 깃발을 휘날리고 북을 두드리며 그들을 공격하였다. 문무왕이 높은 곳에 올라 싸우는 군사들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격려하니 군사들은 모두 떨치고 나아가 창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661년 9월 27일에 성이 함락되자 적장을 붙잡아 죽이고 그 백성들은 풀어주었다. 공을 논의하여 장수와 병졸들에게 상을 주었고 유인원도 또한 차등을 두어 비단을 나누어 주었다. 이에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말을 배불리 먹이고 당나라 군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당나라 군사와 합치고자 하였다. 문무왕이 앞서 대감 문천을 보내 소정방 장군에게 편지를 전하였는데 이때 돌아와 복명하고는 드디어 소정방의 말을 전하였다. 나는 고종의 명을 받고 만리나 되는 넓은 물을 건너 적을 토벌하고자 물가에 배를 댄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다. 대왕의 군사는 도착하지 않고 군량을 주고받는 길마저 이어지지 않아 그 위태로움이 심하다. 왕은 그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한다. 문무왕이 군신들에게 묻기를 위와 같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 모두 저거 영역에 깊이 들어가 군량을 나르는 것은 형편상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문무왕이 이를 근심하여 탄식하였다. 김유신이 앞으로 나아가 대답하였다. 내가 과도한 대우를 받았고 황송하게도 중책을 맡고 있으니 나라의 일이라면 비록 죽는다고 한들 피하지 않겠다. 지금이야말로 이 늙은 신하가 절의를 다하여야 할 때이다. 마땅히 적국으로 향하여 소정방 장군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다.